Yeah. Hey. 안녕하세요. 영혼의 승부사 바람의 파이터 급시입니다. 7월 4일 YG 플러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최근 들어서 전 지구적으로 한낮에 대단히 뜨거운 열섬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유럽은 낮 기온이 40도를 웃돌고 심지어 스페인 쪽은 46도까지 치솟는다고 합니다. 다들 건강에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YG 플러스에서 주로 제가 설명을 드릴 부분은 제가 지속해서 이야기를 드리지만 블랙핑크의 2020년도 첫 정규 앨범 발매 시하고 대단히 비싼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어떤 일들이 있었고 제가 이때 어떤 투자를 해왔었는지 어떻게 투자 방향을 설정해서 이 부분을 끌고 갔었는지 제 경험을 솔직하게 님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랙핑크의 데드라인이 2년 10개월 그동안 완전체 활동이 없었죠. D-2 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고향 스타디움에서는 블랙핑크 멤버들의 리허설이 진행 중인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다 됐네요. 블랙핑크 멤버들은 이제 사전에 트레일 티저만 공개가 된 그런 상황이에요. 2년 10개월 만에 컴백치고는 많은 자료들이 공개가 되질 않았고요. 신곡조차도 공개가 되질 않아서 전 세계 유튜브 구독자 수만 해도 1억 명에 가까워진 글로벌 넘사벽 아니겠습니까? 많은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아쉬움이 남는 그런 부분이에요. 블랙핑크의 굿즈가 성수동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한 해당 5만 명이 넘는 관객들이 몰릴 것으로 보여서 YG 플러스에게는 굿즈 판매 이 부분에 이제 대단히 큰 실적을 가져다 줄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죠. 하지만 일부 올라오는 유튜브 동영상에 보면 블랙핑크의 굿즈 가격이 대단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가방 하나에 이제 24,000원짜리 이런 동영상을 제가 보기도 했는데 그 제품의 질이나 가격 면에서 소비자들이 불만을 쏟아낼 정도의 그런 제품이라고 하네요. 명성은 알겠습니다만 돈으로 울겨먹는 거 아닌가 이런 비판도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개문신인 베이비몬스터의 핫소스가 공개가 됐습니다. 제가 이제 왜 노래 하느냐. YG 플러스 주가를 움직이는 데는 노래가 굉장히 중요하다. 최근에는 이제 로제 아파트로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YG 엔터를 투자하면서 신곡 때 노래가 얼마나 주가를 움직이게 되는지 이 부분을 경험하면서 제가 알게 된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처음에 핫소스를 들었을 때 여름에 나쁘진 않다. 그러나 글로벌 팬들을 휘어잡기에는 부족한 면들이 좀 있는 곡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 네이버 블로그에는 이제 주가를 움직일 만한 그런 곡은 안 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좀 크게 하락을 했어요. 꼭 핫소스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장 막판에 제가 지켜보는데 수급이 많이 몰렸어요. 기계적인 수급 같아요. 핫소스 이 흐름을 보면 오늘까지 공개된 지 3일 2시간 정도가 흘러가고 있습니다만은 유튜브 조회수는 2,300만 뷰를 넘고 있어요. 2,300만 뷰는 아무나 도달하는 그런 유튜브 조회수는 아니에요. 3일 걸린 것 치고는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주가를 움직이려고 그러면 하루에 5천만 뷰 이상은 나와야 돼요. 블랙핑크의 How You Like That이 하루에 8천만 뷰가 넘었습니다. 이 정도 곡이 나오면 글로벌 대히트를 쳐야 나올 수 있는 그런 음악이고요. 지금 정도의 좋은 정도의 글로벌 팬들이 뒷받침을 해서
들을 수 있는 정도의 곡 가지고서는 주가를 움직이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수 역시 954만으로 10만 명 정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JYP의 있지가 957만 명입니다. 4만 명 차이로 접근을 하고 있어서 조만간 역전이 되리라고 볼 수 있겠고요. 1천만 명에 도달하면 국내에 내노라 하는 유튜브 구독자 수를 보유한 글로벌 팬덤을 확보한 아이돌 그룹이 되겠습니다. 5세대 남녀 그룹을 통해서 유튜브에서만큼은 독보적인 그런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베이비몬스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가 상승 랠리에 주유된 동인은 2년 10개월 만에 완전체 컴백을 하는 블랙핑크가 주된 요인이고요. 여기에 애널들이 예측한 것보다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괴물신인 베이비몬스의 글로벌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앨범 판매 기록이나 유튜브 구독자 수 증가나 콘서트 모집 규모나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서 5세대 아이돌 그룹 중에는 가장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합쳐지면서 YG 플러스 주가를 견고하게 이끌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틱 차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6월 30일 날 최고점 9,180원까지 올랐었죠. 그 이후로 8,900원 이상의 높은 타점을 기록하다가 7월 3일 어제죠, 급락을 해서 8,200원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장 초반에 8,000원이 깨지기도 했고요. 11시부터 돌아나기 시작해서 8,400원 웃돌더니 최종적으로는 8,46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님들 많이 걱정하셨죠? 단기간에 주가가 크게 내려서 뒤늦게 YG 플러스로 신규로 매집하신 분들은 손실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놀라셨을 것이고, 타점이 높은 곳에서 매집을 하고 본전이 왔다가 조금 더 수익을 기다리다가 하락을 하신 분들 역시 마음의 고통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되는 그런 지점이에요. 최근 우리나라 증시가 급등을 하면서 고통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죠. 오늘도 거의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2%나 급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강하게 올라왔던 조선, 방산, 금융, 증권 포함해서 대단히 이제 큰 낙폭을 기록한 하루였기 때문에 뒤늦게 이제 시장을 추종하시는 분들이 고통이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지속이 되는데, 과연 이런 부분에 제 방송이 유료가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YG 플러스 틱 120 차트를 본 그런 상황에서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하루가 흘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20년도에 블랙핑크의 첫 번째 정규 앨범, 이 부분은 어떻게 발매가 됐는지 주봉을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이 이 당시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가장 좋은 그런 상황이 되겠죠.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서 주가가 660원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3월 23일이죠. 코로나19가 극심하게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유럽으로. 거의 상장 폐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까지 나올 정도로 걱정이 많았던 때예요. 그러다가 유동성 랠리가 펼쳐지면서 이제 증시는 급등을 했고요. 이때 블랙핑크의 첫 정규 앨범이 발매가 됩니다. The 앨범이라는 앨범인데요. 초동은 59만 장을 기록했어요. 걸그룹 최초 밀리언셀러를 기록한 앨범이기도 한데 최종적으로 125만 장이 팔렸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때 이제 코로나19로 베트남 호치민에서 귀국을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이제 붕따오에서 좀 있었는데 귀국을 한 지 얼마가 안 된 그런 시점이었어요. 2020년 6월 26일 날
디지털 싱글로 선 공개곡이 발표가 됩니다. 그 제목이 How You Like That이에요. 이 곡이 나오자마자 하루 만에 8천만 뷰 이상을 돌파하게 됩니다. 주가는 물론 상한가를 갔죠. 노래 한 곡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 블랙핑크는 초당 유튜브 구독자 수가 10명 정도 증가를 하는 글로벌 유튜브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구독자 수가 늘어나게 되는 그런 흐름을 보이는데, 가장 특징적인 YG 엔터에서 D 앨범, 블랙핑크의 앨범을 발매한 방식을 보면 정규 앨범을 한 번에 발표하지를 않았어요. 세 차례에 걸쳐서 주된 곡들이 발표가 됐는데, 첫 번째는 2020년 6월 26일 날 글로벌 히트를 친, 빅 히트를 친 How You Like That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달 뒤에 8월 28일 아이스크림이라는 곡이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핵심이 있어요. 미국의 셀레나 고메즈하고 협업이 됐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어떤 가수와 협업이 될까, 이 논란이 두 달 사이에 굉장히 많았어요. 이때도 흐름이 괜찮았죠. 계속해서 상한가가 터지면서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첫 정규 앨범이니까 사람들이 마지막 타이틀곡이 무슨 곡일까 기대를 했죠. 저도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이때 2020년 10월 2일 날 첫 정규 앨범 D 앨범이 발매가 됐는데 타이틀곡으로 러브식 걸스가 발표가 됐어요. 이때 여러분들 주가 흐름을 보시면 장대 음봉이 생기지 않습니까? 러브식 걸스를 딱 듣고 노래가 좀 시원치 않다, 이렇게 반응이 나와서 9,000원대까지 주가가 움직였습니다만은 굉장히 큰 음봉을 맞게 됩니다. 이 당시에 제가 유튜브로 중계를 해서 님들이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제가 9,000원에서 익절을 했습니다. 이때 매도가 됐어요. 왜냐면 러브식 걸스의 반응이 그렇게 뜨겁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빠르게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과정에서 시장가로 바로 던졌습니다. 익절을 했어요. 그때가 거의 100% 정도 이득이 났던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 이후에는 이제 2021년도 만원까지 주가가 올라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때부터는 주가 흐름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만원까지 갔지만은 이 과정을 보면 4,000원대까지 급락을 하기도 하고요. 6,000원대까지 올랐다가 다시 8,000원대까지 올랐다가 7,000원대까지 올랐다가 1,950원까지 올랐다가 결국 2022년도 6,000원까지 하락을 하는 급변동을 겪게 되죠. 이 시기에 제가 YG 플러스에 투자를 했습니다. 2020년 10월 달에 전량을 정리한 후에는 타점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때부터는 거의 데이 트레이딩을 했어요. 주가가 하락하면 조금씩 모아갔다가 다시 반등을 하면 매도하고 하는 그런 흐름을 계속 이어갔어요. 왜냐하면 블랙핑크가 이때부터는 글로벌 성장 속도가 굉장히 가속화됐기 때문에 제가 만원대까지 거래를 했었습니다. 트레이딩을 했었어요. 이때까지도. 그리고 만원대에서 트레이딩을 하고 그 이상은 트레이딩을 안 했습니다. 제가 트레이딩을 하지 않은 구간은 2022년과 2023년이에요. 그리고 제가 다시 트레이딩을 시작한 것은 개무신인 베이비몬스터가 데뷔를 한다, 이 소식을 듣고서 제가 다시 투자를 시작하게 된 게 4,000원 정도예요. 2년 동안 YG 플러스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블랙핑크가 데뷔 7년차가 되고 나이가 27살이 돼서 아이돌 여성 걸그룹 나이 27세로서는 더 이상 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큰 공백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제가 투자를 멈춘 것입니다. 그러다가 괴물신인 베이비몬스터의 데뷔 동영상들을 모두 확인하는 과정에서
각 개별 멤버들의 능력이 너무 탁월해서 이 정도면 다시 한번 경쟁이 치열하지만 이전보다는 글로벌 넘사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YG 플러스를 다시 투자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주봉에서 그러면 언제 60주 이평선과 이격이 벌어졌을 때 조정이 나왔느냐. 43.57, 31.09, 30.53, 66.88, 62.47, 28.61, 현재는 60주 이평선과 47.61%가 벌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언제든지 YG 플러스가 조정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YG 플러스만의 특징이에요. 60주 이평선과 30%, 40%, 50% 벌어질 수 있는 이 변동성이 대단히 큰 상품이라는 것이 YG 플러스만의 특징입니다. 올라갈 때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요. 하락할 때 그 속도가 빠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상승과 하락 속도가 대단히 빨라서 대응하기가 어렵다. 그것이 YG 플러스의 가장 큰 특징인데, 지금 8,000원, 9,000원 이 지점에서는 핸들링을 하기가, 투자를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지점에 놓여 있다. 급락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인지하고 대응해 나가셔야 되는데, 이런 경험을 가진 YG 플러스 투자자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 않다. 이 부분을 이해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일일이 확인하고 대략 이 정도 범위에서 조정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이 기간이 제가 YG 플러스를 투자하면서 굉장히 소중한 경험을 얻었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지점 정도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느 지점 정도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알게 된 건 저에게는 큰 행운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그런 입장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 보유, 비중 조절,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갖추면서 항시 YG 플러스가 급락 현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 경험은 2020년도와 2021년도 YG 플러스를 투자하면서 얻게 된 그런 경험이에요. 2020년과 2021년 상승 과정에서 60주 이평선이 대단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가파르게 상승을 할 텐데요. 언젠가는 이 높은 타점에서 장대 음봉들이 쏟아지면서 시장이 꺾여 들어갈 때 이런 부분들은 조심을 해야죠. 이것이 블랙핑크의 완전체 컴백, 신곡 발표 후 조금 더 주가가 상승한 후에 나올지, 이 부분은 전혀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2020년도와 2021년도는 블랙핑크의 힘에 의해서 밀려 올라간 것이고, 지금은 블랙핑크의 강력한 힘에 베이비몬스터가 힘을 보태고 있고요. 여기에 2026년도 신규 론칭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라인업이 보강될 것이기 때문에 이전하고는 흐름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YG엔터가 버닝썬 사태를 맞고 코로나19까지 맞으면서 거의 기업이 허덕이지 않았습니까? 문을 닫을 뻔하기도 했는데 상황이 조금 다르지만 주가의 흐름은 대단히 유사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어요. 2020년과 2021년 주가의 흐름과 지금 주가의 흐름이 대단히 유사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제가 몇 차례 언급을 드렸어요. 저도 왜 이렇게 비싸지지?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주가의 흐름이 아주 유사하게 흘러가요. 여기에도 물론 블랙핑크라는 그 주된 요인이 이제 동시에 존재를 하는 그런 상황이죠. 님들이 주봉을 잘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YG 플러스에 대한 상당한 지혜를 터득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YG 플러스 주봉을 통해서 2020년도와 2021년도 YG 플러스의
주가 흐름에 어떤 변화가 어떤 요인으로 생겼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YG 플러스 일봉으로 넘어가 볼게요. 녹색선은 60일 이평선입니다. 60일 이평선과 현재 주가 8,460원은 25.06%의 이격이 벌어져 있어요. 이격이 낮지 않죠. 항시 이격이 많이 벌어지게 되면 62평으로 해귀하려는 에너지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그런 에너지들이 존재를 하게 되죠. 사실은 7,000원 정도쯤에서 조정을 주고 다시 받아서 올라가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급격히 오른 주가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국면이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현재 60일 이평선이 6,300원 정도까지 올라서고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빠르게 올라서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연장을 해보면 사실은 요 7,000원 단위에서 6,500원 정도까지 이렇게 조정을 주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N자형으로 뻗어놨으면 좋을 뻔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거의 수직적으로 주가가 치면서 9,180원까지 올랐거든요. 생각을 잘 못하는 그런 범위인데 세력들이 굉장히 강하게 끌어올렸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부담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 최근에 장대 운봉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이 부분에서 매물을 소화하는 입절을 통하든 어쨌든 매물을 소화하려고 하는 그런 물량들이 상당폭 나오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오늘 8,000원을 깨기도 했었는데요. 오히려 이런 흐름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높은 타점에서 62평을 깨기 전까지는 세력들이 이탈을 했다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현재 주가에서 하락을 하면 오늘 주가의 저점 8,000원대까지는 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강하게 하락을 해주면 7,500원대까지도 주가가 하락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지점까지는 항시 열어둬야 됩니다. 타점이 높을 때는 60일 이평선을 연장을 해보고 거기서 하락 각도를 좀 잡아보면 대략 어느 정도까지 주가가 하락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부분까지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주가가 과부하가 걸려서 추가적으로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블랙핑크의 신곡 발표가 아직 남아있고 내일 2년 10개월 만에 고향 스타디움에서 블랙핑크의 월드 투어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글로벌로 핫 이슈가 되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이때부터. 이 부분을 핸들링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다. 개인 투자자들은. 특별히 지금 8,000원 이상에서 진입을 해가지고 트레이딩을 이끌어가기에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그런 부분을 견뎌내야 된다. 10,000원에 가더라도 그냥 가지 않습니다. 바로 수직적으로 10,000원 가면은 또다시 조정이 크게 일어나요. 어디선가는 62평에 회귀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은 충분히 그럴 시점이 됐어요. 적어도 7,500원까지는 주가가 조정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해요. 10,000원을 간다고 하더라도요. 다행히 오늘 주가가 8,000원이 깨지면서 잠시 8,000원을 이탈도 했습니다만은 오후 들어서 장 막판까지 강력하게 반등하면서 8,460원으로 마감이 됐어요. 이는 블랙핑크의 월드 투어, 2025년도 월드 투어 데드라인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주가가 10,000원에는 갈 수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까지는 2020년도에서 2021년도에 그런 일이 있기는 있었지만은 대단히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10,000원에 도달을 했어요. 2년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8,000원을 웃돌고 있어서 10,000원에 도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은 아닌데 많은 매물들을 소화하면서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수급을 보면 아직까지 세력들이 이탈을 하지 않았다. 세력들이 이탈을 할 땐 그 정도 이탈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처럼 고점에서 62평을 이탈하게 되면서 굉장히 강한 급락들이 나오게 되죠. 장대 음봉들을 연속으로 맞으면서 결과적으로는 세력들이 이탈을 하고요. 60일 2평을 돌파하지 못합니다. 아직까지는 60일 2평선도 이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력들이 이탈을 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지금 현 주가 8,460원에서 YG 플러스 주가를 끌어올리려면 세력들의 개입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오늘도 8,460원까지 오르는 과정에 보면 세력들이 상당히 개입을 했음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거래량을 보면 285만 주밖에 안 됩니다. 많은 거래량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하락할 때도 많은 거래량이 아니었고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공매도 현황을 보면 8,000원 상단에서 8,300원대까지 급락을 했거든요. 8,300원대에서 공매도가 일부 8,000원 부분까지 주가를 떨어뜨리면서 이득을 봤습니다만은 오늘 다시 8,460원이 돼서 공매도도 약간 가격이 올랐을 것 같아요. 블랙핑크의 콘서트 부담이 있으니까. 지금은 공매도와 쇼키즈, 이 매수 세력 간의 치열한 힘겨루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급등락이 반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5%의 높은 변동률이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노출이 돼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감당하면서 핸들링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국면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월 4일 YG 플러스 주가는 2.92% 오른 8,460원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블랙핑크의 월드 투어 데드라인 콘서트가 내일은 이제 디데이 당일이 되겠죠. 블랙핑크는 고양 스타디움에서 2025년 첫 월드 투어 데드라인을 시작합니다. 과연 YG 플러스 주가가 어떻게 반응을 할지요? 이 부분은 월요일 날 반영이 되겠습니다. 데드라인 콘서트 첫날에서 발표가 되는 블랙핑크의 신곡 글로벌 히트 여부에 따라서 주가의 반응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데요. 아쉽게도 월요일 날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시차가 좀 존재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참고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할게요. 급시의 주식 여행은 언제나 향기롭습니다.